일본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직후 조속한 한미 군사훈련의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기가 뭔데 남의 나라 군사훈련을 언제 하라 마라 하는 겁니까?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한 일본에게 우리가 대중국 군사훈련을 언제 하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쿠릴 열도 관련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홋카이도에서 군사훈련 하라 마라 언급 우리는 한 적 없습니다. 북한은 핵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핵의 몇천 배 핵이 이미 있어요. 군사훈련 시기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결정할 문제죠. 올림픽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면 바로 군사훈련을 하라니요. 이런 아베의 주장은 특히 보수라면 열받아 마땅한 겁니다. 우리 보수가 아베한테 뭐라고 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주장하는 거 말고요.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컨디션 어떠십니까? 네, 월요일날 힘차게 시작해야죠. 힘차야 하는데 말이죠. 네, 힘내십시오. 아베가 이 학원 문제로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 북핵으로 탈출했죠. 예, 네, 그때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지지율 폭락했을 때 이미 미사일 다 지나갔는데 대피경 보내고 아주 장사를 잘했어요. 북핵 장사를. 그래서 이제 북한과 긴장 관계가 자기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는 방정식은 여러 차례 입증이 됐는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뭐라고 우리나라한테 군사훈련을 빨리 하라 마라 합니까? 관방지게. 예. 자기 나라에서 팔 광을 남의 나라 잔치 와서 파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홍군형을 내줘야 되는데 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만 그럴 수가 없고. 예, 이거 야당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야당은 또 올림픽 관련해서는 일본과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한. 참,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MBC와의 인터뷰였었는데요. 당시 춘천지검에서 이를 수사했던 안미영 검사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밝히고 외압을 증언한 겁니다. 야, 서지현 검사에 이어서 검사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쨌든 매우 검사 세계에서는 매우 당황할 일이지만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네, 예.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려니 했던 의심이었는데요. 당사자가 이를 폭로한 거거든요. 이게 검찰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 그 체계 하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네, 사건을 인계받은 지 2달 만에 당시 춘천지검장이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종결하라고. 네, 그리고 네. 구속 불구속 여부도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가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실들을 폭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결국 당시도 아니죠. 지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이게 작년이죠. 작년 2월에 이미 진행되던 사건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김수남 당시 총장을 윗선이 만나고 오더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라서 대규모 채용 비리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그 비리의 규모만 봐도 깜짝 놀랍니다. 2012년부터 13년 사이에 500명 넘게 입사자가 있는데 여기서 490명 넘는 사람이 부정청탁 입사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거의 절반 이상 관여한 사람이 권선동 당시 법사위원장의 보좌관이 다 했다고 하고 뒤집어 썼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 염동열 의원의 지금 보좌관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턴과 관련된 인턴을 부정청탁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까지는 아니고요. 절반 가까이 아니었나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 국회의원 두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채용 비리에 관여했었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밝혀지기로는 그 전화 통화를 당시 고검장 그리고
최흥집 사장과 엄청나게 했다. 네. 그런데 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 당시 법사위원장은 빠졌죠. 기소 내용에서. 그죠? 네, 이번에 기소되지 않았었고요. 관련해서도 이번에 안미영 검사가 증언을 한 겁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이름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빼달라라고 증거 목록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불편하겠죠. 예, 당사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요. 윗선에서 그러한 압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불편해한다. 불편하겠죠. 모든 범인들이 불편합니다.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걸. 불편해하니까 빼줘라. 수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거 아무래도. 네, 관련해서는 당사자들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요. 부인하겠죠. 이거 현재 검사가,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이런 외압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직접 나왔을까요? 예. 이 사안도 다시 들여다볼 사건이 되겠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 어제 서지영 검사가 안태근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태근 전 검사를 비호하는 세력이 자신을 음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설명도 했는데요. 자신과 관련된 온갖 음해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 서지영 검사 사건은 중간에 약간 국면 전환이 되면서 프레임이 좀 바뀐 면이 있었어요. 김재련 변호사의 과거 전력 때문에도 그렇게 됐고, 예,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화해치유재단인가요? 예. 이 성폭행, 성추행 이런 사건들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 입장은 배제되고, 이제 국가와 일본 정부 사이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는 재단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 이 재단 전력 혹은 발언들이 이제 발목을 잡고 그러면서 또, 서검사와 가해자의 대결 국면이 아니라 서검사와 법무부가 중간에 조치를 잘했나 하면 그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얘기가 많았죠. 근데 다행히 지금 김재련 변호사는 사퇴한 거죠. 예. 예, 사퇴했고요. 또 서지영 검사가 이에 대한 프레임을 명확하게 잡아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예. 그렇죠. 예. 가해자의 지금 현재 사과도 없고 인정도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전부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안미연 검사도 서지영 검사 다 여성 검사네요. 원래 여성 검사들이 덜 비겁해요. 여성 검사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 조직의 잘못을 덮는 데 남자들이 더 적중입니다, 원래. 네, 또 다른 여자 검사가 또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인데요. 이번에는 조희진 검사장이 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 조사단장에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과거에 후배 검사가 당한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막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 여성 검사네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주요한 폭로들은. 자, 여검사님들은 화이팅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장성명 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또다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위기를 피한 건데요.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보강해서 재청구를 한 건데요.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입니다. 맨날 하는 소리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영장 기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 돈 원래 장인이었습니까? 장모였습니까? 예, 장인이었습니다. 관봉의 띠지에 묶여있는 돈이었는데요. 그걸 장인이 줬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는 총재라고 합니까? 하는은? 예. 하는 총재가 장인이었는지. 여하간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했는데 이 뉴스는 좀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냥 기각됐다. 이렇게만 자꾸 뉴스가 나오니까 의미가 사실관계만 나열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속되고 기각되고 있는데 이 기각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장성명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돈은 전달했는데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돈 받았다는 것도 처음에 네. 부인했었는데요. 그것도 유충렬 전 행정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만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했는데 요 고리가 어떤 고리냐면 여기서 이제 자기한테 지시한 사람이 누가 되냐면 민정수석이 되는 겁니다. 비서관이었으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은 그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대통령이에요. 예. 김관진, 민간빈 그 석방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길목이 차단되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는. 예. 근데 어떻게 처음에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대질신문을 하고 나서 인정한 건데. 이게 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합니까? 말을 바꾸고. 그리고 뭐 카톡에도 말을 맞추기 위한 정황이 나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을 당시에 해외에 있는 사람과요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말을 맞춰달라는 부탁도 했다는 증거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길목을 차단하는 MB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또 다른 영장 기각인 거죠. 그렇게 해설을 해줘야 되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김백준 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돈을 청와대 금고에 보관하다가 쓰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구속된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김백준 전 기획관이 총무기획관이 구속이 안 됐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네. 구속이 된 다음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지금 길목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 앞에. 하도 많은 사람 이름이 등장해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기각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기각입니다. 장성명 비서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시를 받았다. 네, 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는 두 가지로 지금 수사가 나뉘어 있는데요. 한 가지가 김백준 쪽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장성명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에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서관에서 막혀 있는 겁니다. 현재. 비서관은 인정하면 민정수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수석은 전 법무부 장관인데 당시 수석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수석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로 가는 길목을 또 한 번 막은, 네. 막은 부장판사가 영장조사 부장판사가 이번에 오민석 부장판사. 예. 예. 아주 많이 막았었죠. 다음은요? 네, 또 검찰이 지난달 12일에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자택에서 다스 관련된 문건을 무더기로 압수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USB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USB를 확보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온 문건 외에 USB의 파일 형태로 있던 거, 예. 이런 이제 보도할 때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대통령 지시 없이 민정과 LA 총영사가 그런 일에 나설 수 있습니까? 몰래? 당연히 그리고 민정과 LA 총영사가 사기업 돈을 왜 받아내려고 노력해요? 예. 1조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140억을 다 대통령 거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런 정황은 너무 명백한데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 지시 없이 왜 청와대 라인과 외교 라인이 사기업 돈 그거 받아내라고 몇 년을 고생합니까? 네, 사실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은 모르죠. 예. 사기업의 140을 대통령 지시가 너무 명백한데 전직 대통령이라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보도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면 뭡니까? 예. 당연한 건데. 자, 근데 이제 그게 문건으로 이제 확보되고 있는 거죠. 네, 심지어 김백준 씨의 USB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 아무개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조사에서 권 씨가 한 진술이 좀 나왔습니다. 채널A 보도인데요. 다스 관련 재산 상속 문제를 남편 사망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했다라고 검찰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 근데 가족 일이라 그랬다고 그랬겠죠. 네, 그러면서 가족끼리 상의도 못하냐면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런 정도 준비는 되어 있겠지만, 이런 태도가 과연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오래지 않아. 본인이 불이익이 눈앞에 확실히, 보일 때. 지금은 뭐, 가족과 이전 대통령과 상의했는데, 그건 가족이라서 그랬다. 이 정도 디펜스를 하겠죠. 네. 권 씨의 남편 김재정 씨가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남동생입니다. 네. 알려져 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이양구 의원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히라고 지시했다라는 국민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위 비박계 공천학살의 몸통이었다라는 사실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재확인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면은 프레임이 좀 뒤집어진 거죠. 비박계 공천학살이 아니고 진박 공천이죠. 정확하게는. 진박을 공천하려다 보니 비박계를 떨궈낸 거지. 비박계가 미워서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비박계가 미워서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친박도 아니고 진박도 아니고 뭐 종합적으로 공천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목적은 진박을 공천하려고. 진박을 공천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 퇴임 이후에 자기 안전 보장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마지막 공천권을 예, 마지막 총선이니까 이때 이제 자신의 퇴임 이후에 자신을 보호해줄 국회의원들을 이제 집어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명단도 자기들이 정하고, 공천 룰도 자기들이 정하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자기들이 정하고, 여론조사도 자기들이 하고, 그리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직접 협박해요. 네, 그때 당시에 통화 녹음이 나와서요. 논란이 네.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 이 뉴스 있는데 우리 제작진 PD 준비했을까요? 표정을 보니 준비했네요. 예.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거기에 아니니까.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성기야 우리는 막 완전 핵심들 아니야. 아니 형이 일단 전화해. 빨리. 형 아니면 형 사단낸다니까 내가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 식사하면서 통화를 했나 봐요. 예, 네.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이게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제 대통령 이게 전후 사정은 그런 거죠. 그 서청원 의원이었던가요? 예.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김성애 전 의원에게 그럼 안 된다. 교통 정리하는 거죠. 협박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 뜻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사달이 난다. 왜냐하면 형 여기서 상대방이 김성애 의원이죠. 형에 대해서 별거 다 가지고 뒷조사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협박이지 협박. 너무나 명백하게. 협박인데 검찰이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걱정해 주는 거지 협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리했어요. 이렇게 협박해서 주저앉히고 연설문도 자기들이 써줬어요. 진박 후보들이 연설문을 못 쓰면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최경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연설문도 써주고 연설법도 지도해주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총선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네, 소위 진박 감별사라면서 최경환 의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요. 진박 의원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혐의 처리해줬어요. 이렇게 협박하고 공천에 개입한 것을 저하고 주진은 말이죠. 6년 전에 각하를 투표로 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죄를 물을 수 있다. 이 말도 선거법 위반이 됐습니다. 제가 불패의 피해자였다가 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모든 고소고발을 무패로 해쳤는데 최초로 벌금 90만 원. 1패의 피의자가 됐어요. 뭐 1심이긴 하잖아요. 예. 어쨌든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각하를 투표로 끌어내야 하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데 어떻게 이런 게 각하에 대한 협박으로 봤나 이거를 어쨌든 이게 죄라고 벌금을 맞는데 어떻게 대통령 뜻이다. 당신 파일 다 가지고 있다. 큰일 난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이렇게 구체적인 협박이 죄가 안 됩니까?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건. 무혐의로 떨궈준 당시 공원 라인도 수사 대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게 이제 구체적 정황이 다시 나온 거죠. 그때도 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네, 이번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가 또 추가가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기대한다. 이 말 한마디로 탄핵이 됐어요. 예. 그 기준이라고 치면 이거 하나로도 그냥 탄핵감인 겁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